다음에는 멤버 함수와 함수 포인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C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함수 포인터 개념을 아실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 포인터는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보이드를 리턴하고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함수의 주소를 담겠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여기 있는 푸함수가 보이드를 리턴하고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푸함수의 주소를 이 함수 포인터에 담는 것은 문제 없죠. 그래서 이 코드는 컴파일 해보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고요. 잘 컴파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테스트 안 해보시면 여기도 보이드를 리턴하고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 포인터 모양에다가요. 테스트에 이 함수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떠한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요. 진짜로 파라미터가 없는 게 아니고 디스가 추가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분명히 인자가 없는 함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데요. 얘는 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컴파일 해보시면 얘는 컴파일 시간에 에러가 나올 거고요. 그건 디스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함수가 이런 함수 포인터에 들어가려면 이 함수가 일반 멤버 함수가 아니고 아까 디스가 추가되지 않는 멤버 함수가 하나 있었죠. 스태틱 멤버 함수. 그래서 클래스 안에다가 또다시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함수가 스태틱 멤버 함수라고 생각해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스태틱 멤버 함수는 디스가 추가되지 않으니까 얘는 일반 함수 포인터에 담으실 수 있겠죠. 그럼 메인 함수에서 만약에 이런 코드가 한 줄 더 있었다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펑션 2로 가야겠죠. 이 코드는 컴파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건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태틱 멤버 함수는 이래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일반 함수 포인터에다가는 멤버 함수의 주소를 담으실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일반 함수 포인터에다가 스태틱 멤버 함수의 주소는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에러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주석으로 맞고요. 혹시 이 멤버 함수의 주소를 함수 포인터에 담고 싶으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함수 포인터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 오시고 이제 일반 멤버 함수를 이 모양에 담을 수는 없지만 실제 멤버 함수를 담고 싶으시면 여기 앞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콜론을 2개 적으시면 얘는 테스트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이 코드는 에러가 나오지 않고 잘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흔히 이러한 모양의 함수 포인터를 멤버 함수 포인터라고 얘기하죠. C++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모양을 좀 복잡해 하시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일반 함수 포인터 모양에 클래스 이름만 더 추가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중급 이상의 코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코드니까 이 모양을 정확히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함수 포인터를 만들고 보통 가로를 붙이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f2라는 함수 포인터에 가로를 붙여서요. 한번 호출을 해보죠.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이 함수는 진짜로 인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디스가 있는 함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적으시면 디스가 없죠. 객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나올 거고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F2를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하시려면 이렇게 적으실 수는 없고요. 먼저 테스트의 객체를 먼저 만드시고요. 이 객체에 대해서 F2를 불러달라 라고 적으셔야 되는데 다시 또 이 코드는 컴파일하면 에러가 나올 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시면 컴파일러는 테스트 객체에 가서 F2라는 멤버를 찾게 되고요. 근데 이 F2는 멤버 함수 포인터지 멤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에러 나오는 이유는 F2는요. 테스트의 멤버가 아니죠. 그래서 C++ 진영에서는 이제 멤버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산자를 만들었고요. t. 별표까지 적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별표라는 이 연산자는 원래 C에는 없는 거고요. C++ 진영에서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연산자의 이름을 포인터 to 멤버라고 부르고요. 멤버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려고 만든 연산자죠. 이렇게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적으시면 컴파일 타임에 또 에러가 나오고요. 그 이유는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가로보다 우선순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묶이지 않고 이 함수를 먼저 부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또 디스가 없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코드는 다시 또 에러고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결국 제대로 호출되려면 가로 연산자보다 이 포인터 투 멤버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높여주셔야 되고요. 그 우선순위를 높이시는 방법은 가로를 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가로 열고 t.별표 연산자를 먼저 우선순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호출해달라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 이 코드는 t에 대해서 펑크1을 부르는 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컴파일 되는 걸 보시겠네요. 근데 C++에서 멤버 함수 포인터를 만들고 사용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요. 이제 다양한 오픈 소스나 중급 이상의 C++ 코드를 보시려면 이 정도의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 함수 포인터를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표현도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 코드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앞으로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할 테니까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